한창 온라인 게임에 열중하던 A씨. 게임 상대방인 B를 향해 대머리라고 채팅을 날리는데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B씨.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대머리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는 표현을 쓴 것,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하루 한 팩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이 사건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됐는데요. 먼저 1심에서는 대머리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에 집중했습니다. 대머리라는 말은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이므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머리는 그저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겨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외모에 대한 가치 평가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고 방송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낸 경우가 있다는 점, 특히 당사자의 경우에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는 대머리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대머리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대머리라는 표현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가, 가치 평가적인가를 검토한 것에 반해 대법원은 해당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후 맥락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A와 B가 직접 만나거나 사진으로라도 본 적이 없는 외모를 전혀 모르는 온라인 게임 상대방이었고 B가 먼저 A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A가 대머리라고 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A가 B에게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려 한 것일 수는 있지만 대머리라는 표현 자체가 B의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려 하거나 그에 관한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대머리와 명예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대법원은 대머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대머리가 욕의 일종으로 쓰인 것인지 사실을 적시하는 생각이나 의도에서 나온 말인지를 살펴본 것이죠.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의 적시는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고 대머리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사건을 받은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A씨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1심부터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대머리라는 말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요. 명예는 크게 내부적 명예, 외부적 명예, 명예 감정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적 명예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로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인격 자체에 존재하는 명예를 말합니다. 반면 외부적인 명예는 타인들에게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 즉 평판을 의미합니다. 명예 감정은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이라고 할 때 명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명예 감정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수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내부적인 명예는 애초에 타인의 침해로 훼손될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외부적 명예.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판이 실제로 훼손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명예훼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머리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를 통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키려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A와 B는 직접 만나거나 사진 등을 통해 서로를 본 적이 전혀 없는 온라인 게임 속 상대라는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명예훼손의 중요한 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 C가 D는 대머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공간에 D는 대머리다 라고 했다면 C는 D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돼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 기준이 있지만 특정 상태나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 등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평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은 과거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를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이혼 역시 하나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으로 수용되고 있죠. 이에 따라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머리라는 표현 역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평가의 변화에 따라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신체적인 상태를 뜻하는 평범한 말로 여겨져 명예훼손과는 무관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 오늘 함께 알아봤는데요.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에 대해 여전히 궁금하고 더 알고 싶으시다면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명예훼손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 자료부터 전문 학술연구 성과물까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용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